이번 3분기 자산 배분 현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결국 월세를 주었던 부동산은 모두 정리를 했고요. 지금 부동산은 제가 살고 있는 집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덕분에 현금이 진짜 많아졌어요. 주식 대비로 하면은 거의 20% 수준인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으니까 사실은 좋은 매수 기회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이 돈은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만간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같이 살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에 욕심 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투자해서 한 4, 5년 뒤에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이 돈은 집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집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보니까 이제 주식 대비해서 현금이 한 9% 정도 되는데요. 제가 평균 한 몇 년 계산해 보니까 현금이 주식 대비 5%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은 많은 편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목돈이 생겼을 때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성급히 좀 투자했다가 좀 낭패를 봤죠. 그래서 좀 조급증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지금 뭐 꼭 싸게 주식을 사지 못한다고 해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성급히 한꺼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에 자꾸 조바심이 드는데요. 뭐 슬플 수도 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죠. 또 기회는 올 수 있어요. 제 자산 이제 그래프인데, 제가 1년 전 대비로 하면은 이 총 자산은 6.7% 오히려 하락했어요. 안타깝죠. 이 주식 자산만 보면은 잡전 3% 역시 하락했죠. 그래서 워낙 지금 피가 낭자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한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TCK를 아주 조금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비중이 없다가 좀 생겼죠. 근데 얘는 뭐 2, 3년이나 혹은 뭐 한 4, 5년 길어도 중단기로 투자할 거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70%, 중국의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중국은 정부 하는 거 봐서 이제 30%에서 혹은 뭐 20%가 될 수도 있죠. 중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국가는 이제 인도가 있죠. 그래서 인도 투자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도 전문가들의 좀 강연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도 이 예전 독재 정권 시대에 강력히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재 정권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되게 빨리 했었는데, 신흥국은 독재가 유리한 면이 많아요. 이게 인도를 보면은 워낙 다양한 이제 문화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정치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데, 이런 민주주의가 오히려 성장을 좀 발목 잡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거나 이런 발전소를 지으려고 할 때요, 이게 주민들 동의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또 허가하는데 이게 또 하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새로운 좀 혁신을 좀 만들어내기에는 좀 너무 시스템이 좀 낙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해외에 유학가 있는 유학생들도 중국과 좀 다른 게,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실리콘밸리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은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성공하겠다는 좀 의욕이 강하거든요. 이게 금유의 환향이라고 하죠. 이 고사성어의 의미를 모든 중국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는 좀 다른 게, 어떻게든 그냥 미국에서 눌러 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뭐 고국인 인도로 돌아가서 고국의 이제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한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도의 가장 큰 ETF인 이제 INDA, 인다죠. ETF인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약간 은행 금융주가 많아요. 파이낸셜, 그죠? 뱅크, 그죠? 그래서 이게 중국 본토도 금융주가 주식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해종합 주식이 사실 10년째 인덱스 투자가 좀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투자하려면은 ETF보다 오히려 이런 액티브 펀드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 인덱스도 이렇게 무너지는 중에도 연 16%씩 5년 동안 성장을 했잖아요. 또 인도도 수익률이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도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도의 IT, 테크, QQQ 같은 이런 ETF가 있으면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별 비중인데요. 변화 거의 없죠.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미국 IT 쪽이 이제 42%, 중국 IT가 20%, 반도체 20%, 바이오 친환경이 각각 9%씩. 제가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100 ETF 비중을 좀 늘렸는데요. 이 안에는 어차피 반도체랑 바이오테크랑 친환경 에너지 기업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 IT 쪽 비중을 좀 더 늘렸어요. 거의 20년간 이제 이 저금리 시대였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존의 IT, 일명 기술주에서 오히려 뭐 에너지나 뭐 금융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유망할 거란 이야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나스닥보다 오히려 S&P 500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지만 좀 더 길게 한 10년 이상의 장기로 보면요. 저는 그래도 역시 4차 산업이나 AI 같은 이런 기술주의 힘을 믿거든요. 제가 한번 영상 만들었는데 주요국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하고 있고 또 기술이 혁신이 있죠. 장기적인 미래는 역시 저는 저금리랑 그리고 저물가랑 그리고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 혁신이나 거기서 또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글로벌 IT 이 기술주들이 역시 시장을 리딩하리라 믿거든요. 물론 뭐 이런 인플레가 진정되고 다시 금리가 낮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2, 3년일 수도 있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잘 버티고요. 꾸준히 이 쌀 때 주식을 사 모아야겠죠. ETF랑 개별 주식 비중인데요. 뭐 그래프는 이런데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장기적인 비중은 저는 ETF가 한 6, 개별 주식이 4로 보고 있어요. 원래 계획이었던 7대 3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줄었죠. 제가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요. 이제 ETF 같은 인덱스 투자 비중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지다 보니까요. 이게 기업들이 번 돈을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흥청망청 이제 쓰는 거에 좀 관련이 깊다고 해요. 이제 ETF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요 기업의 이제 주요 주주가 이제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이제 ETF 운용 회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경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주요 주주들이 경영에 좀 무관심하다는 말은 이게 사실은 주인 없는 회사, 즉 약간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생겨나기 쉽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늘린 애플을 들 수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자사주로 이제 번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행기 사고로 위기가 왔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죠. 휘청거렸던 결국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던 보잉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뭐 그럼에도 장기적인 성과는 ETF가 안정적이고요. 또 동양의 고전이죠. 운칠기삼이라는 정말 지혜가 담긴 말도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제 능력을 좀 믿어보기로 했어요. 한 10% 정도만. 그래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제 투자 철학을 좀 유지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주주에게 다 퍼주는 그런 회사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시장을 가진 회사,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애플을 이번에 다 정리했죠. 애플 판돈으로는 다 이제 QQQ 나스닥 ETF를 샀어요. 제가 전부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팔고 ETF로 가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 QQQ가 엄청 폭락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애플이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옮겨왔는데
바로 또 애플이 폭락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밸런싱 할 때 RSI 지수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쁜 기업이라서 정리한 것보다는요, 이제 제 투자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QQQ에서 이 두 기업이 각각 13%가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로 10%가 넘죠. 이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냥 QQQ 투자로 대체해도 장기적으로는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제 그 R&D 투자로 지출하고요. 또 가장 많은 이제 소비자 데이터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세 기업이죠. 이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그리고 메타, 이 세 기업은 계속 투자하기로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아마존의 25%, 구글의 25%, 나스닥 ETF의 40%, 그리고 메타의 10%, 이 비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증의 중국 IT 기업들이죠. 그래서 알리와 텐센트 그리고 항생테크인데 이미 금리 인상 되기 전에 정부의 규제로 주가가 많이 폭락했기 때문인지 이게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알리바바가 이제 홍콩으로 이제 교차 상장되는 게 승인됐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중국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빅테크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도 하고요. 또 시진핑 이제 연임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당근책도 써야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쓴다고도 하고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특히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지분을 많이 매각했죠. 기존의 23.7%에서 이제 14%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공상단이 또 바라는 일이기도 하죠. 마윈이 엔드파이낸셜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 알리도 그렇게 되지만 텐센트도 지금 네스퍼스가 외국 기업인데요. 얘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28%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텐센트가 알리바바보다 이 지분 관련해서는 좀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최고의 기술 회사 지분을 이제 외국 회사가 30% 가까이 갖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공산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이제 이 미중 전쟁인데 이게 그 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이 최전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알리바바랑 텐센트인데 얘네를 스스로 중국 정부가 죽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만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이 남송시대에 최대 명장이었던 이 악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진해라는 좀 그 역적이죠. 그게 모함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두 기업 말고 ETF로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 장기적인 목표는 알리바바 30, 텐센트 30, 항생테크 ETF의 40%. 이 항생테크 ETF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그 시총이 높은 순으로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메이투안 띠엔핑이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진동닷컴, 텐센트, 샤오미, 뭐 쿠아이쇼까지 얘네 비중이 거의 7에서 8%로 비슷해요. 이게 시총순으로만 하면은 이제 알리랑 텐센트가 훨씬 높겠죠. 근데 이거를 비중이 좀 이거를 좀 녹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별 주식으로 이 둘에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얘는 반도체 섹터고요. 사실 변동이 없었어요. TSMC 주가가 최근에 엄청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 반도체 섹터 자체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50% 이상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고요. 그리고 ROE 보면은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이제 EPS 성장률이 거의 연 24% 이상이고요. 배당까지 지금 2.5%씩 주는데 지금 포워드 PR이 한 13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TSMC랑 이제 삼성을 좀 많이 비교하잖아요. 비교해 보면은 이제
삼성 메모리 위주인데 메모리는 너무 실적이 불규칙하고요. 이게 변동이 심해요. 근데 TSMC가 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쪽은 그래도 좀 실적이 좀 꾸준하거든요. 변동이 많이 없죠. 또 삼성은 팹리스 설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심지어 무슨 냉장고나 이 세탁기까지 같이 하잖아요. 근데 좀 퓨어하지 않죠. 근데 TSMC는 완전히 퓨어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집중된 그런 회사인 걸 감안하면요. 지금 둘 다 주가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TSMC가 좀 더 저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뭐 TSMC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TCK에도 지금 투자를 시작했는데 얘네도 최대 5년까지만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쪽은 공부하는 게 재밌긴 한데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할 만한 이 섹터인 거는 100% 확실하죠. 저는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이 레거시 쪽에서 기술을 쌓으면서 결국은 이 미세 공정까지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SMH의 80%, 중국 반도체의 20%. 근데 이제 뭐 중국 반도체 실력에 따라서 뭐 최대 40%까지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중국 반도체가 망한다? 뭐 알아서 주가가 폭락해서 뭐 내려가겠죠. 마지막 헬스케어랑 클린 에너지 섹터인데요.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중심의 IDNA, 혁신 치료제 ETF의 70%, 중국 쪽의 30%. 클린 에너지는 선진국 중심의 ICLN의 거의 60%, 중국 쪽에 이제 한 40%. 제가 한때는 이제 중국 쪽에 이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쪽 노인들이 증가하면 결국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성장하고요. 주가가 오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진짜 성장은 했어요. 근데 주가는 완전히 처참히 내려갔죠. 한때 제가 개별 기업으로 투자했던 항서제약, 중국 바이오 제약 모두 거의 뭐 7, 80%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참 투자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탑 10이고요. 이제 반도체 ETF인 SMH랑 아마존, 구글, 나스닥 100, 알리바바까지 이 탑 5개의 기업이 거의 비중이 57%예요. 그리고 이 10개 기업 비중을 다 하면은 거의 85%. 초집중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전체 자산의 거의 70% 정도가 이제 주식인데 그것도 이제 IT나 성장주에만 몰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공격적인 투자인데 한편으로는 그 대부분이 다 이제 ETF나 혹은 글로벌 정말 큰 이 빅테크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보수적인 투자이기도 한 거죠. 제 총 자산이 아까 뭐 6.7% 하락하고 좀 주식도 4.3% 하락했잖아요. 1년 전과 비교하면요. 근데 이제 2년 전과 비교하면요. 그래도 한 8% 정도 성장했고요. 제가 처음 이제 이 기록을 했던 2019년 12월, 3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그때랑 비교하면은 거의 총자산이 30% 정도 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로 보면 성장한 거죠. 지금 다음 분기에 딱 3년째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한 10년째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저의 이 자산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돈을 모으고 뭐 꼭 부자가 되는 걸 떠나서 제 자산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요. 이런 거를 좀 기록하는 게요. 의외로 쏠쏠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오히려 역성장했지만 결국 장기로 보면은 자산은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게다가 제 그 소득도 있잖아요. 매우 소득에서 저축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10년 뒤에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물론 이제 제 자산이 성장하는 만큼 저라는 이제 인간의 그 인품이나 좀 됨됨이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로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다음에 예쁜 꽃 보노라. 이제 반쯤 피었을 때. 활짝 핀 꽃보다 이제 반쯤 핀 꽃이 예쁘다고 해요. 제 자산은 아직 반도 피지 않았죠. 그래서 아름답죠. 꼭 원대한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간이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